12강 포철 치료입니다.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산정 가능한 것과 산정 불가한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니의 경우 진료의 순서와 흐름을 파악해야 합니다. 치관수 복물 또는 포철물의 제거입니다. 치관수 복물 또는 포철물의 제거 간단에는 아말감, 글래스 아이오노머, 폭함 레진, SS 크라운 제거 시 산정합니다. 치관수 복물 또는 포철물의 제거 복잡에는 크라운, 일레이, 올레이, 브릿지 제거 시 산정합니다. 브릿지 제거 시 지대치는 개수대로 산정합니다. 연속된 인공치는 여러 개의 치아라도 일치로 산정합니다. 치관수 복물 또는 포철물의 제거 간단과 폭잡 동시 시행 시 폭잡만 인정합니다. 발치하는 치아에 크라운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포철물 제거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수복물 및 포철물 제거하고 난 뒤 치아 상태를 확인한 뒤 발치가 이루어진 경우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금속재 포스트 제거입니다. 근관 내에 있는 포스트를 제거하는 술식입니다. 재근관 치료를 위해 치관수 복물 또는 포철물의 제거 후에 금속재 포스트 제거와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각각 시행한 경우 치관수 복물 또는 포철물 제거와 금속재 포스트 제거는 각각 100% 산정하고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는 50% 산정합니다. 포철물 재부착입니다. 기존에 장착된 포철물이 탈락되어 다시 부착하는 치료입니다. 시멘트 재료대는 소정 금액에 포함되어 있기에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브릿지의 경우 지대치에 하나여 인정합니다. 임시치아 부착은 산정 불가합니다. 임플란트 완료 후 3개월 이후 시행하는 포철물 재부착은 산정 가능합니다. 급여 완전 틀니입니다. 단계별 묶음 수가제로 단계는 5단계로 나뉩니다. 급여 완전 틀니의 단계는 진단 및 치료 계획, 인상체득, 악관관계 체득, 나비치 시적, 의치 장착 및 조정으로 나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상악 또는 하악이 완전 무치악인 환자입니다. 완전 틀니의 종류는 레진상 완전 틀니, 코발트 크롬의 금속상 완전 틀니가 있습니다.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입니다. 7년 후 다시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병명은 K08.149 추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 상실로 합니다. 환자의 불만족, 환자 귀책 사유로 인해 다시 제작하게 되는 틀니는 비급여로 적용합니다. 무상 유지관리는 틀니를 완성하여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입니다. 이때는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임시 틀니만 제작하는 경우 비급여 대상입니다. 급여 부분 틀니입니다. 단계별 묶음 수가제로 단계는 6단계로 나뉩니다. 급여 부분 틀니의 단계는 진단 및 치료 계획, 인상체득, 금속 구조물 시적, 악관관계 체득, 나비치 시적, 의치 장착 및 조정으로 구분됩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 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부분 틀니의 종류에는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 틀니가 있습니다. 어태치먼트 등 특수 부분 틀니는 급여에서 제외됩니다.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입니다. 7년 후 다시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병명은 K08.149 추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 상실입니다. 무상 유지관리는 틀니를 완성하여 장착 후 3개월 이내 최대 6회입니다. 이때 진찰료만 산정합니다. 임시 틀니만 제작하는 경우 비급여 대상입니다. 급여 부분 틀니의 지대치 포철 비용은 비급여 대상입니다. 틀니 유지관리입니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틀니, 장착자로 완전 틀니인 경우 레진상 완전 틀니, 금속상 완전 틀니여야 하고 부분 틀니인 경우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 부분 틀니로 급여 틀니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상병명은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입니다. 틀니 장착 후 무상 유지관리는 틀니를 제작한 곳에서만 가능합니다. 유상 유지관리는 제작하지 않은 다른 의원 또는 병원에서도 가능합니다. 진찰료, 치료재료 및 약재는 별도 산정 불가합니다. 최종 장착 후 무상 수리기간인 3개월 이내 6회까지는 진찰료만 산정 가능합니다. 유상 유지관리는 항목별 연간 급여 횟수가 정해져 있다. 횟수를 초과한 경우 전액 본인 부담금입니다. 틀니 유상 유지관리 항목별 연간 급여 횟수 인정표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연간 인정 횟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금입니다. 이 표를 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해주세요. 다른 것은 산정 단위가 악당인데 인공치 수리는 치당입니다. 치당 제일치는 100%이고 제이치부터 50%를 산정합니다. 이제 OX 퀴즈를 통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세요. 1번 수복물 및 포철물을 제거하여 상태를 확인한 이후 발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발치만 100% 산정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수복물 및 포철물을 제거하여 상태를 확인한 이후 발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수복물 및 포철물 제거와 발치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2번, 4번과 7번을 지대치로 하고 5번과 6번 자리는 인공치인 브릿지 제거는 수복물 제거 복잡 4개로 산정한다. 정답은 X입니다. 인공치는 연결되어 있는 경우 1개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수복물 제거 복잡 4개가 아니라 3개가 맞습니다. 3번, 재근간 치료를 위하여 치관 수복물 또는 포철물의 제거 후 금속재 포스트 제거와 근간 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각각 시행한 경우 치관 수복물 또는 포철물의 제거와 금속재 포스트 제거는 각각 100% 산정하고 근간 내 기존 충전물 제거는 50% 산정한다. 정답은 5입니다. 재근간 치료를 위하여 치관 수복물 또는 포철물의 제거 후 금속재 포스트 제거와 근간 내 기존 충전물 제거를 각각 시행한 경우 치관 수복물 또는 포철물의 제거와 금속재 포스트 제거는 각각 100% 산정하고 근간 내 기존 충전물 제거는 50% 산정합니다. 4번, 포철물 재부착 시 브리지인 경우 지대치에 하나여 인정한다. 정답은 5입니다. 포철물 재부착 시 브리지인 경우 지대치에 하나여 인정합니다. 5번, 치과 임플란트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시행하는 포철물 재부착은 산정 불가능하다. 정답은 5입니다. 임플란트 완료 후 3개월 이후 시행하는 포철물 재부착은 산정 가능합니다. 문제에서는 1개월 이내이므로 포철물 재부착은 산정 불가합니다. 6번, 급여 완전 틀리는 6단계로 금여 부분 틀리는 5단계로 진행된다. 정답은 X입니다. 급여 완전 틀리는 5단계로 급여 부분 틀리는 6단계로 진행됩니다. 7번, 임시 틀리만 제작하는 경우 비급여 대상이다. 정답은 5입니다. 임시 틀리만 제작하는 경우 비급여 대상입니다. 8번, 만 68세로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급여 틀니를 산정할 수 없다. 정답은 X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상악 또는 하악의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급여 틀니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9번, 틀니 유지관리 행위의 상병명은 K08.149 추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 상실로 청구한다. 정답은 X입니다. 틀니 유지관리 행위의 상병명은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을 적용합니다. 10번, 틀니의 인공치 수리 시 제일치는 100% 산정하고 제이치부터 50%를 산정한다. 정답은 5입니다. 틀니의 인공치 수리 시 제일치는 100% 산정하고 제이치부터 50%를 산정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산정 가능한 것과 산정 불가한 것을 구분하여 암기하셔야 합니다. 처음 보실 때는 어렵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흐름과 경향성이 보이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근관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치과의사의 공부일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